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좀 그 집회 음악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다음 달에 있을 그 FIFA 클럽 월드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이든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좀 골칫거리죠. 예,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그 조직의 어떤 단합, 통합을 또 방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 조직 또는 어떤 사회 또는 국가 전체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부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을 추락시키고 또 뭐 세대 간, 계층 간 또는 뭐 진영 간 이런 또 통합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그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정부패가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해 충돌이죠. 이해 상충.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부패,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이해 상충의 어떤 여지를 그냥 사전에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해 상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비리 문제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그 이해 상충의 그런 어떤 구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는 특히 어떤 공정성, 순결성,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제가 영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이 순결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스포츠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순결성과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이런 그 스포츠 리그, 뭐 축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리그에 있어서 리그에 참가하는 팀을 예를 들어서 한 회사 또는 한 조직 또는 한 사람이 어떤 한 리그에 참가하는 팀, 2개 이상의 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해 상충의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뭐 두 팀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한 팀이 일부러 져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스포츠의 순결성 또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FA 즉 축구협회 룰 중에 또는 EPL 규정에도 멀티 오너십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조직이나 사람이 2개 이상의 구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일한 대회, 동일한 어떤 그 경기에 두 팀이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이해 상충의 그런 그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죠. 최근에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미국에서 열릴 그 클럽 월드컵 2025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FIFA는 아예 그 대회 규정에 룰에 그러한 멀티 오너십 룰을 아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클럽 월드컵
2025 그 레귤레이션 규정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10항이네요.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 이 바로 이게 왜 또 화면에 안 되죠?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멀티 클럽 오너십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규정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고 또 그럴 뭐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두 팀 이상을 어떤 한 조직이라든가 한 회사라든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두 팀은 예를 들어서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두 팀이 모두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팀 중에 만약에 그러한 팀이 두 팀 이상 있다면 그 팀 중에 한 팀만 남겨놓고 다른 한 팀은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참가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한 팀은 배제하도록 하는 그런 룰을 지금 이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클럽 월드컵 2025의 멀티 클럽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해 상충. 왜냐하면 이런 토너먼트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각조 예선이라든가 토너먼트에 있어서 두 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모종의 승부 탄압 그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럴 가능성을 아예 완전 배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멀티 클럽 오너십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멀티 오너십 룰이 적용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BBC 스포츠의 기사 화면인데요. 자, FIFA removed Mexican side club Leon from club World Cup. FIFA가 멕시코 클럽, 그러니까 이번 클럽 월드컵에 원래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 이 레온 클럽을 이 클럽 월드컵에서 참가 금지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콘카카프 그러니까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그쪽에는 4개의 그 티오가 있습니다. 클럽. 그래서 거기에는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2021년부터 2024년 우승 클럽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참가 자격이. 그래서 이번 대회도 원래는 작년 이 챔피언스컵 우승자 멕시코 클럽 파추카라고 하는 클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멕시코 클럽 레온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클럽이 여기 나오죠. 이 두 개의 클럽이 동일한 오너 파추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아주 스포츠 쪽에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그룹인데 그 회사가 두 개의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클럽 오너십 룰에 딱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IFA가 올 초에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그 파추카 클럽이 2024 챔피언, 그다음에 레온 클럽이 2023이어서 부득이 2023 챔피언인 레온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레온 클럽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피파에서 어필 커미티 그러니까 항소위원회까지 열어서 그냥 원래 배제하는 결정이 맞는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레온 클럽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에
중재 제소를 했지만 바로 오늘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스가 그런 FIFA의 결정이 맞는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즉 레온 클럽을 배제시킨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레온 클럽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FIFA도 FIFA의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결국은 레온 클럽은 이 카스 이 중재 최종적인 중재 결정에 따라서 결국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화면에 이 클럽 월드컵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32팀 중에서 이제 그러면 레온 클럽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대체 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IFA는 이 레온 클럽을 대체할 팀을 어떻게 정하느냐면 플레이오프로 해서 이 레온을 대신할 팀을 정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FIFA가 이 레온 팀을 대체할 그런 그 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플레이오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 끝났나 보죠? 어디냐냐 여기까지 안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 나오겠구나. 네.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또 화면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또 이거 또 막상 또 이렇게 딱 중요한 또 타임에는 또 이게 홈페이지가 또 버벅이 되고 해서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것처럼 스포츠에서는 이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이것이 축구의 순결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FIFA에서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FA,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멀티 오너십 룰을 차용을 해서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규정에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규정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구나. 예. 자, 이게 바로 오늘 FIFA가 또 공지한 건데 그래서 그 팀을 대체한 팀으로서 로스앤젤레스 FC와 클럽 아메리카 아마 이 팀이 아마 멕시코 클럽일 거예요. 이것도 요 클럽 간의 그 플레이오프 매치를 통해서 여기서 우승하는 팀이 그 레온 클럽의 자리를 메꾸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면 LAFC는 그 레온 클럽이 우승했던 2023 콩카카프 챔피언스컵의 준우승 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럽 아메리카는 이 FIFA 월드컵 컨페더레이션 랭킹에서 이제 탑 랭크에 있는 팀이어서 그래서 이제 두 팀 간의 그 플레이오프전을 통해서 레온 클럽을 대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가장 이 스포츠의 순결성, 공정성,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런 순결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멀티 오너십 룰에 따라서
따라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하나로서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 2025에서 멕시코 클럽 두 팀이 원래 출전 자격이 주어졌는데 두 팀을 한 회사가 소유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팀을 피파가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